지난달 말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추락한 뒤 우리 군이 잔해 수십 점을 바다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잔해들 정밀 분석 중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잔해를 좀 많이 인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갔던 위성이 발견됐다라는 얘기, 위성의 잔해물 같은 것이 나왔다는데 군 측은 좀 명확한 해답을 안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5월 31일 날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실패를 해서 6월 15일 날 우리 해군이 건져 올린 것이 2단 추진체입니다. 그렇죠. 2단요. 그게 길이가 한 12m 정도 되고 직경은 2.2에서 한 2.8m 정도 되는 건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잔해물들을 수거해서 건졌거든요. 우리가 이 북한 군사 정찰 위성이 이제 이게 실패해서 떨어질 때 그것이 잔해물을 우리가 몇 개 정도를 우리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공군, 해군 레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냐면은 180개 정도 돼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북한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무슨 3단에 있는 탑재체, 소위 말하는 만리경이죠. 그게 혹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페어링이 이제 둘러싸져 있잖아요. 네. 3단 탑재체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올라갈 때 페어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이제 이게 분리가 되고 엄청난 압력에 의해 가지고 바다에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아마 파손이 많이 됐을 텐데 아마 그런 조각들을 좀 모아 보면 아마 국방부나 합참에서 이게 뭐다고 이렇게 얘기할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섣불리 그것이 무슨 만리경 1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각조각 모여서 한 이 정도 되는 거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의 그런 그 잔해물들을 수거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이걸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한국에서 이거 수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 기술을 파악했을까? 그런 데 대한 이제 궁금증이 북한에는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북한은 정확하게 그걸 모르거든요. 2단 추진체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럼 2단 추진체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면 북한 보고 빨리 이거 우리가 다 찾아내서 알려주니까 너희들 이거 해가지고 다시 쏴라는 말밖에 더 안 되잖아요. 이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레이더를 통해서 약 180여 개의 잔해를 파악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리고 수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중국 군함이 좀 보여요. 역시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 군함은 지금 보이는 건 아니고요. 5월 31일부터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에서 한 10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중국 군함들이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구조함만 보낸 것이 아니고요. 구축함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 중국은 중국 배들이 거기 있고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계속해서 거기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갈등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나 어떤 적대적인 어떤 행동들이 서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으로 봐서도 두 가지 차원일 겁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어떤 배들이 와 있는지를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것이 1단 추진체든 그렇지 않으면 파편의 일부든
워낙 높은 곳에서 180여 개가 아주 분산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중 일부라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양할 수 있으면 인양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일단 이번 발사 자체가 실패했다. 근데 네. 실패한 원인은 명확히 지금 북한은 모르고 있는데 이 잔해물을 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실패한 원인을 북한은 북한대로 발표를 했고 네. 한국은 한국대로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네. 급변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서쪽으로 그래서 이게 급변하는 그 각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원인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건져 올리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2단 추진체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2단 추진체가 이제 핵심으로 건져 올렸으니까 네. 그럼 2단 추진체가 왜 실패했을까 하는 것이 점화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점화 자체가 아예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화를 하고 나면은 연료하고 산화제가 엔진으로 들어가도록 쏴줘야 되잖아요. 네. 연료하고 엔진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펌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산화제를 조금 더 독성이 강한 걸 쓸 수 있거든요. 추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큰 원인으로 해서 뭐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체에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변이란 말이죠.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은 북한이 이렇게 쏠 때 그냥 1단, 2단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쪽으로 좀 틀었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직선으로 올라갔거든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쪽으로 튼 의도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 일단 추진체를 떨어뜨리면 중국 영해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 한국 배가 가가지고 그걸 수거하지 못할 것이다는 그런 욕심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여기 카메라들 이게 막 2단, 3단으로 돼서 아래 위로 좌우측으로 아주 쉽게 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저걸 짐벌 기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카메라들 가는 것처럼 여기에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게 하는 그 짐벌 기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자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건져 올리면 짐벌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네.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점화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연료에 문제가 있는지 연료를 뿜어주는 어떤 펌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북한의 전체적인 기술력 네. 그런 것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술력이라는 것이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 위성을 우주에다 쏘아 올린다라는 네네. 명목을 가지고 네네.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ICBM을 위한 훈련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건데 즉 ICBM의 기술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를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거 그대로인데요. 네. 사실상 뭐 ICBM이나 그 뭐 중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IRBM도 마찬가지고 MBRM도 마찬가지인데 MRBM도 그게 이제 전부 다 그 인공위성 발사하는 기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대기권으로 쏴가지고 그게 대기권 바깥에서 우주에서 활동을 하면은 그게 인공위성이고 그것이 다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어떤 목표물을 향해 가서 날아가서 그 목표물을 타격하면 그것이 바로 ICBM이잖아요. 네.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걸 건져 올리게 되면 이것이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똑같이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기술하고 똑같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중거리, 장거리 이런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혹시 뭐 이런 부품을 통해서 그러면 뭐 다른 나라와의 관계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이제 아마 이 부품을 건져 올리게 되면 어느 나라의 제품이 많이 쓰여졌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 러시아 제품을 쓰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건져 올린 것을 한번 이제 쭉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사실상 엔진 같은 것도 제가 볼 때는 백두산 엔진을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90톤 포스차리 소위 말하는
그 RD 250이라고 하는 그 엔진, 그건 90톤 포스짜리거든요. 액체 엔진인데 그걸 역 설계를 해서 그걸 썼느냐,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가 붕괴하면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러시아 과학자들 많이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그 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북한의 지금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 과학자들 입장이든 북한의 입장이든 기존에 증명된 것을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사용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증명된 걸 사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산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단지 이제 탑재체에 올라가는 그 만리경 1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찰 위성이란 말이죠. 정찰 위성은 뭐 러시아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로 뭐 서방 세계에서 나오는 이제 카메라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대북 제재를 뚫고 어떻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 현재 동창리의 발사장에 좀 하얀색 물체가 보인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동창리 발사장에서 아마 추가 발사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금방 할 거라고 그러는데 금방 할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세트가 만들어져 있었으면 지난번 한번 실패하고 다시 금방 해서 이렇게 발사할 수 있지만, 두 세트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은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은 거고, 그것이 이제 이번에 6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아 비판 같이, 그것이 아주 최고의 자아 비판으로 나왔던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말부터 7월 27일까지는 거의 그래도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뭐 원인을 규명해내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결합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발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뭐 몇 메타짜리 흰천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7월 27일 전에 북한이 또다시 이런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플래닛 랩스를 통해 가지고 발견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이제 7월 27일은 즉 전승절 70주년을 위한 무언가의 액션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7월 27일이 이제 우리가 보면 정전협정 기념일이잖아요. 정전협정 기념일인데 북한은 이걸 정전협정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일, 그러니까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올해가 이제 75주년 됩니까? 75주년이죠. 그러니까 53년이고, 그러니까 70주년이네요. 70주년. 70주년이니까 꺾어지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정주년 때 이제 큰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사실은 7월 27일 날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미림 비행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도 뭐 비안드 이제 38, 그러니까 38 그걸 넘어서 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그다음에 플래닛 랩스 이런 데서 이제 다 파기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도에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때 그게 나오고 나서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없어진 이유가 뭘까? 그때 이제 북한에서 아마 이 코로나하고 관련된 부분이 연관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파악들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보면 미림 비행장에서의 어떤 행동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광장에서만 행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통상 한 2달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 안 해가지고 바로 7월 27일 날 열병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열병식을 할 가능성은 높아요. 전승절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정찰 위성 실패도 했고, 이번에 이제 성공시켜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내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7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방법은
그렇게 이제 뭐 10,000명, 12,000명 되는 대규모의 그런 열병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그러나 장비 위주의 그런 열병식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 지금 김일성 광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건물 저기 뭐라고 할까요? 모형들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정부가 이제 또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차단이 좀 되는 효과가 있나요? 이제 이게 차단 효과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9번째 대북 이제 독자 제재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했던 사람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도와준 조력자 개인 2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운영했던 회사가 2군데 있거든요. 하나는 러시아 회사고 하나는 몽골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북한의 조선중앙은행하고 합작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작회사 운영하면서 북한의 불법 자금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 사람의 계좌는 한국 계좌는 동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좀 있으면은 일본에서 좀 있으면 미국에서 똑같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또 기관에 대한 제재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제재가 있게 되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과 지금 유사한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억제 역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